예, 점포에 대한 2부적인 그 내용입니다. 제가 그 점포를 분석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인허가 문제라든지 시설 운영의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운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뭐 당연한 거죠. 가게 왜 냅니까?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왜 합니까? 순이익, 내가 가져가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사 자체가 안 되면 이 점포 자체가 몇 억을 들여도 수십억을 들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포 분석을 크게 나누면 입지, 권리금, 계약 조건, 그리고 운영, 시설, 뭐 인허가 문제 많은 게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입지부터 봅니다. 당연하죠. 이게 자리가 장사될 자리인가부터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봅니다. 그게 유동인과 맞냐, 코너에 있느냐, 전철 역세권이냐. 그런데 제가 40년 현장에서 느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자리, 목, 입지,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좋고 좋은 상권 좋은 입지 목세 들어갔는데도 진짜 팔이 날린다 할 정도로 전혀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운영주가, 그러니까 전혀 장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 경우. 음식점으로 치면 집에서 뭐 내가 요리 좀 잘해. 그런데 집에서 하는 요리하고 가게를 하면서 요리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양 자체가 집에서 하는 그 몇 식구 먹는 양이 아니에요. 수백 명 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하는 아기자기한 나의 솜씨 내지 취미가 아니고, 이거는 특히 그 요식업 쪽은 노동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남자가 많은 거예요. 많은 양을 소화해내야 되니까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양이라든지 이거는 레시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제가 실무상의 40년 가까운 현장에서 느낀 거는, 점포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점포가 문 열면 끝이는 게 아니고, 문 열고 시작하는 이 운영, 이벤트, 뭐, 오픈했다는 이벤트하고 오픈빨 한두 달 오죠. 그 다음에 확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걸 또 극복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과정.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자리, 이 가게로 규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갈 수 있는 매출의 범위까지 어느 정도 현상 유지 선까지 올라가기까지 과정. 이런 이 운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시작점이고요. 점포를 여는 목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 점포 열었다고 자부심이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점포 여는 건물, 내가 무슨 그 대형 건물의 점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단층짜리 다 쓸어가자는 건물에 내가 점포를 열었어도 장사 잘 돼서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제일 성공적이고 잘하는 겁니다. 그런 운영의 핵심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월 순익, 월 매출이 아닙니다. 겉으로 남고 너무 나가는 지출이 많아서 속으로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월 매입도 아니에요. 모든 비용 다 빼고 내 손에 남는 돈, 그게 월 순익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운영의
본질이 월순이익이 전부다라는 걸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가게 월 매출 1억 나와요. 그래서요. 남는 돈이 1억입니까? 아닙니다. 1억 나오는 데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 배달 수수료, 감가상각, 뭐 세금, 부가세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참 월 매출 1억이 초라해질 정도로 남는 거는 얼마 안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실물 경기 체감상 전 자영업 평균에서 월순익 그러니까 150만 원 이상 낳는 이 자영업종이 전체 자영업종이 20%밖에 안 된다는 이 중소기업 창업진흥공단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지금 구조적으로 이 자영업이 안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집 중,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10집 중에 8집은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보다 못한 수익이라는 거예요. 요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최저임금 오르니까 편의점 알바 종일 근무하는 애가 매덕 들여서 하는 편의점 사장보다 돈 더 많이 받아요. 그 친구가 뭐 주휴수당, 뭐 퇴직금, 적립, 뭐 여러 가지 해서 이 200만 원 넘게 250만 원 가까이 받아가는데 편의점 사장은 100만 원 겨우 넣은 것은 150만 원도 못 벌어가는 경우에 태반이에요. 그나마도 그렇게 남으면 감지덕지할 입장이에요. 왜? 그 자영업이 안 되는 구조적인 이유 이제 제가 다음 편에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죠. 쉽게 얘기해서 우선 너무 많습니다. 한 집 건너 편의점이에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한 집 건너 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제 이 전문 분야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소규모 단지 250세대에 공인중개사 한 집이나 두 집이 있어야 밥 먹고 삽니다. 실제 가보세요. 아파트 250세대 앞에 공인중개사가 7군데, 8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일단 시작부터. 그 다음에 둘째로 현재 지금 26년 기준으로 25년이나 2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실물 경기 너무 안 좋습니다. 소비 부진 때문에. 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가장 파급 효과가 큰 건설 경기가 바닥이다 보니까 사실 시중에 돈은 너무 많이 우리나라 과도하게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가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게 또 소비를 줄이는 원인이 되는데 그게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일단은 가계대출하고 PF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라가 무너져요. 정부나 한국은행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소비 부진,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리금 갚기도 바쁘고 쓸 돈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 건설업 경기가 파급 효과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아와요. 그런 것서부터 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돈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경기가 안 좋고 막 이런 게 피부로 느끼는 이 생활 경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의식 때문에 또 지갑을 닫았습니다.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다음 편에 이러이러한 원인을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럼 26년, 금년을 기준으로 지금 자영업 창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두세 편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 순위밖에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장사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겉으로 보이는 매출 숫자에 현혹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2026년에 운영이 더 어려운 이유.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 이 요인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의 각오나 결심, 이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부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첫째가 소비 축소입니다. 소비 부진이죠. 손님은 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2개 시키지 않습니다. 술 한 병도 안 시켜요. 디저트 추가 안 합니다. 그리고 경쟁 때문에 이게 본의 아니게 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손님이 팔아주고 가는 그 규모가, 그걸 객단가라고 하거든요. 손님 한 사람이 얼마치 먹고 가, 그거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겉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마진이 줄어듭니다. 그 원인은 비용이 늘어서 그래요. 임대료는 참 이렇게 불경인 때 좀 내려주세요 해도 내리지 않습니다. 건물주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건물주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물가 상승, 인플레, 불경기, 공실이 늘어나는 거 많이 겪게 돼요. 하지만 그 원인보다 근본 원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안 내려주는. 첫 번째 원인이 임대료를 내려주게 되면 내려주게 싶어도 내려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을 사고 팔 때 건물을 평가하는 게 투자 대비 순익빈 수익률이라 해서, 그러니까 뭐 50억짜리 건물에서 몇 프로 정도 임대료 수익이 나오느냐, 그 수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에서 건물값이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공실 그 임대료 조금 낮춰주면 들어올 수 있어도 못 낮춰주고 그대로 두는 경우, 특히 유명 상권인 경우에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강남역이라든지 이 도심 상권 같은데.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임대료 월세를 정하는 그 양자가 임대인하고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건물주고 임차인은 대개 자영업자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뭘 주장하면 땅값 건물값에서 부동산 가격이 불경기돼도 올라가는 게 참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내 건물값 땅값이 얼마인데 월세 얼마는 받아야지, 그걸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임차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저희 식구 생활비도 못 버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원팀장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 부동산 신입 진로 상담이나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